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중3 학생들을 위한 대입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안내해 볼 건데요. 2024학년도 대입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대입의 기본사항, 수시와 정시란 무엇인가와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를 맛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빅3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전형들을 비율로 따져본 건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42.3%, 학생부 종합전형 24.8%, 수능 20.4%로 교과전형, 종합전형, 수능 순인데요. 인서울대학만 놓고 본다 그러면 종합전형, 수능전형, 교과전형 순으로 순서가 좀 바뀌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 여부, 면접 여부, 학교장 추천 여부, 출결 등 비교과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최종 반영 방법은 입시 전년도 4월 말까지 공개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2 4월 말까지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의 고교 상대평가 내신 체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등급이 1부터 9까지 9등급이 있고요. 급가는 4, 7, 12, 17, 20, 17, 12, 7, 4로 좌우가 대칭인 급간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은 이 급간을 더하면 되는데요. 교육과정이 이제 진로 선택 교과가 2015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절대평가 내신 체계가 대학마다 반영되는 것과 또 반영 방법이 또 상이합니다. 반영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고요. 미반영하는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절대평가 내신 체계는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형별 안내 교과 전형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100분위별 예상 내신입니다. 상위 5%가 2.0등급, 상위 10%가 2.8등급, 상위 20%가 3.5등급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혹시 입시 결과 데이터를 보실 때 예상 내신이 어느 정도이냐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좀 훨씬 수월할 수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300명 이상 기준의 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빅3의 두 번째, 교과 및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고요.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는데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반영합니다. 중요한 거는 형 중3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자소서가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좀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자소서와 추천서였는데 자소서는 현 중3부터 추천서는 올해 현 고2부터 폐지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구체적인 전형 방법과 요소들 또한 고2 4월 말까지 공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자동, 봉진, 독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교과 활동을 살펴보면 교과 활동은 과목당 500자 내로 고교 학생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그 내용이 좀 축소되는데 현 중3 학생들 기준으로 방과 활동이 미기재되고요. 영재 발명 교육 또한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과목당 글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함께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재가 필수화되었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뒤에 비교과 활동을 이제 살펴볼 건데 교과 활동의 과목당 500자가 글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각각 교과가 500자씩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단계적인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과 활동인데요. 자동, 봉진, 독,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먼저 자율활동엔 연간 500자 변화가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연간 500자 변화가 없지만 자율동아리가 대입에서 반영되지 않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또한 미기재되고요. 소논문 또한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활동의 정규 동아리의 활동만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받고 대입에 반영된다라는 점과 함께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아예 미기재되고요. 개인 봉사활동 또한 대입에서 미반영됩니다. 학교 교육에 의거 실시한 봉사활동만 실적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진로활동은 700자로 변함이 없지만 진로 희망 분야가 현 고2 학생부터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은 현 중3 학생부터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 중에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를 볼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고교 정보,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된다, 면접과 서류평가에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고교 정보를 알 수 없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 정보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고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학교 이름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볼 수 있는 변화 발표입니다. 자, 다음으론 빅3 중에 세 번째 수능 위주의 전형을 좀 살펴볼 건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유형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초하여 입시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 증가가 예상되는 전형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설명드리면 학종과 논술 전형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이었던 곳을 대상으로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정시 전형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정시 수능 위제 선발 비율을 40% 이상 높이는 방안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서 학종과 논술 전형 낮추고 정시 수능 위제 선발 비율을 높인다. 수능을 봐서 대학 가는 비율을 높인다라는 내용이고요. 주요 대학 16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국대학부터 한양대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학종 논술 45% 이상 선발한 16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정시 40%까지 확대를 통해서 학종과 논술 비율을 좀 낮추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높인다는 내용이고요. 16개 대학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향후 정시 일반 정시 4, 일반 수시 4 정도의 고른교의 2 정도로 비율이 조정될 예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이 늘어나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21.9에서 31.1로 10%, 연세대학교가 10%, 고려대학교가 20% 이상 변화하고 있고요. 주요 16개 대학들도 29.0에서 37.6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학년도에까지 변하고 2023학년도 이후에는 모든 대학들이 40%, 16개 모든 대학들이 40%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다음으로 인서울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원도 한번 보는데요. 인원은 14,787명에서 24,412명으로 5,625명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인데요. 수능의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2020학년도의 수능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국어도 선택 과목이 생겼고요. 수학도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과학은 탐구는 사회와 과학 중 두 과목을 선택하던 것이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학생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만큼 많은 생각과 전략, 교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만큼 대학들도 반영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려서 인문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없이 선발하겠다라는 대학들이 많지만 자연은 수학과 탐구에서 지정 과목을 정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많은 신중함과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빅3 이외의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인데요. 논술 위주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그 폐지가 유도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시와 정시의 지원 횟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수시와 정시, 4년제는 수시 6회, 정시 3회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요. 전문대는 수시와 정시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4년제든 전문대든 상관없이 수시에 합격하면 전문대든 4년제든 상관없이 정시 쓸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에 4년제 전문대 합격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합격 시 추가 모집 지원 불가라는 그 항목을 꼭 생각하시고 수시는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등록의사와 상관없다. 추가 합격되면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 합격을 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이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입 특별전형에 관한 안내인데요. 대입 특별전형은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지역인재 등에 관한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전형인데요. 특별전형은 정원 내와 정원 외가 있고요. 정원 내와 정원 외에 모집 단위 구분만 있을 뿐이지 전형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수시와 정시의 전형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혼란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관련해서 정원의 기회균형 선발 학생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총 11% 이내고요. 농어촌 지역 및 도소벽지 학생 최대 4%까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최대 1.5%까지고요. 두 개를 합친 것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합친 것이 최대 5.5%까지, 그리고 여기까지와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까지 합쳐서 최대 11%까지 뽑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 11%까지 뽑지는 않고 있고요. 대부분 대학들이 11% 이내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정리해보면 2021학년도 기준 정원 내와 정원 외 합계 비율이 6.7, 7.0, 13.7%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할 거는 지역인재 전형이 정원 내에서만 선발하고 있다. 근데 이 지역인재 전형이란 게 2021학년도까지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에서만 뽑는 전형으로 지방대에서 지방 학생들 최대 30% 이상까지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원 내의 비율이 전국으로 나눠서 봤을 때 6.7%라는 정원에만큼 많이 나와 있는 비율로 볼 수 있고요.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보면 이 정원 내 전형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정원 외 비율로 특별 전형의 비율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요. 뒤에서 설명드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기초에서 많은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해서 비율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려서 유형 1은 중고 교육과정입니다. 중고 농어촌 자격이고요.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경우고요. 유형 2 같은 경우는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및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 시행을 설명드리면요. 2019년 4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 대입전형 정책에 관한 변경은 4년 전에 예고, 농어촌 전형에 관한 내용도 4년 전에 변경해야 한다. 향후 최소 4년간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한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중3 학생들이 이후에 농어촌이 변경되어진다 안 된다 라는 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4년 예고제가 벌써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농어촌 전형 자격 및 전형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시되는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전형이 바뀌는 내용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전형들이 좀 바뀔 예정인데요. 먼저 사회통합 전형이 확대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고른기회 전형 10% 이상 선발이 모든 대학에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고른기회 내 농어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많은 수의 대학들이 농어촌을 고른기회 내에 포함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농어촌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될 예상입니다. 특히 2021학년도 10% 이내로 선발하던 주요 대학들이 증원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 대학 평균 또한 8.9%입니다. 그래서 10% 이상 선발하기 위해서 고른교회 전형의 선발 비율을 늘릴 예정이고요.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작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통합전형 확대로 인한 변화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고른교회 정원이 인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128명이 증가하는데요. 농어촌 기준으로 모집 정원 대비 54.4%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고른교회 전형 37명 모집하던 것이 128명이 확대돼서 165명이 되고요. 농어촌 116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고른교회 전형 인원 숫자가 늘어나고 고른교회 전형 안에 농어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4.4% 증가한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 보셔야 될 점이 농어촌이 수시에 있다가 정시로 바뀐다. 이런 대학들도 있다. 그래서 수능으로 농어촌을 뽑는 학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 많이 존재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선발이 의무화되는데요. 교과 위주의 선발 학교장 추천 수능 최저가 전형 요소인데요. 교과 위주의 선발이 10% 이상 의무화된다라는 점 변화의 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과 수능 최저는 학교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었는데요. 학생부 교과가 2021학년도까지 뽑지 않다가 2022학년도에 10% 뽑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 또한 학교장 추천과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각 대학마다 학교장 추천과 수능 최저 적용되는 내용 또한 다음 영상을 제작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3% 정도 줄었고요. 성균관대학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능 이제 전형은 한 8에서 9% 정도 늘었고요. 논술 전형이 5%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마다 교과 전형 10% 이상을 선발한다라는 점이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형 안내였고 대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심석고등학교 빅데이터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초하여 주요 16개 대학 중심으로 수능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석고등학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서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합격 건수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합격 건수가 수시 60.8, 정시 39.2%의 비율로 합격 건수가 분포하고 있고요. 77대 23이라는 2020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놓고 봤을 때 정시 합격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 그래서 정시 확대 기조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개년 수시 합격자 배출 대학인데요. 굉장히 많은 대입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전형의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100개 이상의 대학을 합격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매년 100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 합격자 배출함은 다양한 입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 최종 합격자 현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바로 한 학생이 여러 대학을 합격한 거 아닌가, 뻥튀기 입시 자료 아닌가라는 점을 다들 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요 4년제 수시 자료를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자료를 분석해 봤고요. 한 명의 지원자가 수시 기준 약 1.61건의 최종 합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년제 일반대 기준 수시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 경쟁률이 수도권 주요 35개 대학 기준으로 16대 1 전후라고 생각해 봤을 때 6개 지원에서 1.61건 정도의 합격 비율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닌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3건, 4건, 5건 합격을 해서 입시 자료가 뻥튀기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 또한 불식시킬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 부풀리기 위한 하향 지원이 아닌 능력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시 전략으로 정확하게 합격, 적당한 비율로 합격시키는 진학 지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최상위권 K대학교의 심석고 5개년 지원 경향 및 합격자 비율인데
이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학교고요. 농어촌과 학교장 추천 그리고 종합 기타의 비율을 놓고 보시면 농어촌 비율만큼이나 학교장 추천 지원자 비율, 합격자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로 교과와 학교장 추천 등을 활용한 전형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흐름에도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거점 국립 G대학교의 5개년 지원 경향 및 합격자 비율을 보시면 이 대학이 이제 교과 전형을 뽑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교과 전형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도 잘 중위권 이상 대학들의 교과 전형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농어촌 종합 또한 지원자 비율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합격자 비율이라는 거지 일반 종합이 지원자에 비해 합격자가 적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농어촌 종합의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그만큼 농어촌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고른기회 전형 모집 비율 확대 등의 환경 변화로 더 높은 합격률이 기대된다. 더 입시가 경쟁력 있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앞으로 계속 정보에 관한 내용들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신속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